자, 이제 우리가 회사법이라는 것을 나가게 되는데, 교재 처음에 나오면 그 상법 총칙의 요약 정리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강의 안 합니다. 지금 별도로 강의 안 합니다.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목차는 안 보셔도 되고요. 제가 진도 나가면서 다 얘기할 거고, 상법 총칙 왜 있느냐 여기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진도를 나가다 보면 필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필요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앞부분에서 찾아서 간단하게 보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양이 많은 건데 원래는 축약해서 아주 단어만 딱딱딱 적어놨으니까 아 이런 게 있구나 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나중에 보라고 앞부분에 상법 총칙에 있어요. 그 내용을 또 봐야 되는 이유는 시험 문제 중에 약 2개 정도는 이와 관련되는 지문도 언급되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는 별도로 안 하고요. 진도 나가는 중에 제가 필요하면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제1자 그러면 회사법에 총론이 나오는데 이 총론 안에 통칙이라고 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제일 먼저 회사법의 서론은 이거는 그냥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3페이지 정도 요거는 넘어갑니다. 우리가 진도를 나가는 것은 회사법 통칙이라고는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사법 통칙이라는 건 회사법에는 회사라는 게 있는데 회사에 관해서는 우리 법전에 총 6개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상법 제3편 회사라고 하는 이 법조문이 있게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169조에서 637조까지 굉장히 많은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총 8개의 장이 있어요. 제1장에 총칙이라는 것이 있게 돼요. 제2장에 한명회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제3장에 합자회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제3장의 2에 유한책임회사라는 것이 있어요. 제4장에 주식회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5장에 유한회사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제6장에 외국회사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제7장에 벌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총 8개의 장을 두고 있는 것이 우리 회사편의 내용이에요. 그 중에서 법전에도 보면 요거는 이제 우리가 제외할 겁니다. 요건 필요한 것만 우리가 취합해서 내용을 공부할 때 얘기할 것이고요. 이건 별도로 공부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여러분 공부하는 내용에서 시험에 출제될 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걸 빼고 여기까지의 내용을 공부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허용되고 있는 회사들이 5개가 있게 돼요. 한명회사에서부터 유한회사까지를 우리는 우리나라 법상 인정하는 회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의 종류가 총 우리나라엔 5가지가 있습니다. 한명, 합자, 유한책임, 주식, 유한회사. 그래서 5개의 회사를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법상의 회사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걸 상법상 회사의 종류라고 해서
법제 170조의 규정에 회사의 종류라는 것이 있게 되는데 그 회사의 종류는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그 5가지의 공통되는 공통사항을 먼저 앞에 둔 겁니다. 4가지 회사의 공통되는 사항을 앞에다 법조문을 만들어 놓는데 그걸 총칙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여기는 각각의 회사에 관한 내용들을 두게 됩니다. 그리고 외국회사라는 것이 있게 되는데 이 외국회사라는 건 우리나라 회사가 아니에요. 외국에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뭐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외국에 있는 회사들이 우리나라 들어왔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예요? 영업을 하죠. 그죠? 그럴 때 이 영업하는 외국회사에 관해서 어떻게 규율할 것이냐라는 것을 정해놓은 게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설립된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면 어떻게 이들의 영업에 관해서 규제할 것이냐, 규율할 것이냐에 관한 규정을 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양은 이게 주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공통되는 내용이 총칙이라고 했는데 우리 교재에서는 총칙의 내용을 넘어서 이들의 개별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걸 묶어서 앞에서 모두 다 저는 정리를 하고 갈 겁니다. 그래서 다른 교재와 약간의 차이가 있게 되는데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여기서 모든 내용을 먼저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험에서 40문제가 나오는데 그 40문제의 구성 비율은 어떻게 되느냐? 40문제의 구성 비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에 관한 내용이 30문제가 넘습니다. 30문제가 넘습니다. 실제로는 35문제가 주식회사와 관련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총칙의 내용과 이 주식회사에 관한 것이 합쳐서 35개의 문제가 출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여기서 5개 문제가 출제된다고 보면 됩니다. 엄청난 비율의 편차죠, 그죠? 네. 그럼 여러분이 공부할 내용은 정해졌어. 뭐가요? 주거나 사나 이거야. 근데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절대 다수죠? 네. 어차피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약방입니다. 감초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야 90점을 넘어가지. 안 그러면 90점 못 넘어갑니다. 그런데 아주 편한 것은 요거는 정말 조문만 보면 됩니다. 다른 거 안 합니다. 제가 강의하면서도 다른 말은 많이 안 할 겁니다. 조문 내용만 여러분에게 언급할 것이고요.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 조문들을 다 외웠다. 사실상 효용성은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왜? 5개밖에 안 되니까. 근데 조문 번호를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하지만 요 안에서는 5개밖에 안 나옵니다. 예를 들면 한명회사 약 3문제, 합자에서 1문제,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둘 중에 1문제, 아니면 한명회사 3문제, 유한책임회사 하나, 외국회사 하나, 아니면 한명회사 2개, 합자, 유한책임, 유한회사 하나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5문제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뭐와 관련되는 거? 주식회사와 관련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이 중에서 약 2-3문제는 이 총칙의 문제와 관련해서 전체를 아우르는 문제가 나옵니다. 전체를 아우르는 문제. 그 얘기는 뭐냐면 지문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나오는 거예요. 자, 지문이 5개가 나온다는 얘기는 각각의 회사에 관해서 하나씩 뭐가 되는 거야? 지문이 나오는 거야. 회사에 관한 하나씩의 지문들이 나와서 뭐가 되는 거냐? 하나의 문제가 돼요. 우리 교재에서 기출문제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딱 펴보니까 61페이지, 61페이지에
60페이지부터 61페이지 내용을 보게 되면 60페이지의 30번 문제부터 61페이지 33번 문제까지가 전부 그와 같은 형태입니다. 보시면 뭐예요? 회사의 종류에 따른 거기에 지문이 함명, 합자, 유한, 책임, 주식, 유한 딱 5개죠. 30번 문제 같은 경우도. 그죠? 그 밑에도 보면 주식, 유한, 함명, 합자, 유한, 책임에서. 그죠? 이렇게 모든 회사에 공통되는 내용을 묶어서 하나의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가 그 문제가 약 2개 정도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이와 관련되는 내용도 플러스라고 하면 7개. 그죠? 네, 그 정도의 내용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 총칙은 공통되는 내용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나오는 추가적인 내용까지 해서 보면은 이게 넓은 의미에서는 한 10문제 된다고 보는데 10문제 된다고 보고 이게 30문제라고 제가 아까 언급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5개 정도는 뭐야? 중복되는 내용. 5개는 순수하게 요에 관한 거. 나머지는 전부 뭐에 관한 거? 주식회사에 관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중에 어떤 것? 요 2장 그리고 3장, 3장이 5장, 6장 요들의 경우는 뭐만 하느냐? 조문만 하시면 돼요. 조문만. 이것도 주된 내용은 조문이에요. 그리고 플러스 판례, 이게 주요 내용입니다. 이론적인 깊이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학문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시험용 회사법의를 공부하는 겁니다. 시험용. 그럼 시험에 적합하게 공부를 하면 돼. 그 이상은 갈 필요가 없어. 100점을 맞을 필요는 절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강의하는 것도 95점까지만 강의합니다. 그럼 나머지 2개는 강의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 거기까지 하려면 우리 강의 시간으로는 절대 안 되고 거기까지 하려면 이 교재는 절대 안 됩니다. 자,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2개 정도는 생판 모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야. 그 2개의 생판 모르는 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20시간을 더 투자할 거냐 이거야. 그럴 필요 있을까? 내가 지금 회사법 공부하는데 40시간이면 돼. 그런데 100점을 맞기 위해서 60시간을 공부하겠다. 필요할까요? 안 하단 얘기야. 그럼 60시간 하면 100점 맞나? 아니야. 최소한의 시간을 투자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 가장 경제적으로 좋은 거지. 경제학에서. 그죠? 여러분 시험은 그렇게 공부하는 거야. 그러면 상법은 과감하게 버릴 거는 제가 버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했는데 그게 90점 이상을 맞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하는데 가장 절대적인 것은 요거야. 이걸 교재는 뭐 한 거냐? 풀어놓은 거예요. 공부하기 편하게 풀어놓은 것에 불과한 거고 여러분들 시험용으로는 실제 뭐 하느냐? 조문만 외우면 돼. 무조건 외워요. 무조건 외워. 어디에다가? 머리나 가슴에. 그럼 어떻게 되느냐? 법전을 잘 때 배구 자든가 잘 때 품고 자야 돼. 그래야 여기서 연애 안 해본 사람 없을 거야. 애인 안 둬본 사람 없을 거야. 애인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밤에 잠잘 때도 생각나죠? 꿈속에서 같이 있죠? 선물한 거 있으면 그거 품고 있죠? 상법 조문, 회사법 조문이 여러분의 이제는 애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잘 때 품고 자면 포근하고 배구 자면 편안하고 그러면 머릿속에 들어가고 가슴속에 박힙니다. 생각해봐. 상법 조문이 가슴속에 박혀. 죽을 때까지 안 지워져.